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찰학개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어떤 경찰의 기본적인 생활 안전이나 수사 그거에 이어서 경찰의 아주 중요한 민생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그 세 번째 주제 바로 경찰의 교통과 관련해서 한번 이번 주에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은 여러분들 아마 제일 첫 주, 두 번째 주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경찰의 중요한 기능, 예를 들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수사라든가 그리고 생활 주변의 순찰, 범죄 예방 관련되는 다양한 활동, 이것과 함께 이 교통,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 경찰 업무 중에 거의 70~80%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접해 있는 그러한 경찰의 업무 영역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경찰은 다른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일, 아니면 정보경찰, 외사경찰,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닿기보다는 국가체제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많고요. 지금 여기서 오늘까지 말씀드리는 이 교통과 관련된 거는 정말 국민들이 문만 열고 나가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경찰 공무원의 업무 영역이고, 또 여러분들도 개인이 보행자로서 아니면은 운전자로서 경찰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게 될 그러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찰관의 입장으로서, 예비 경찰관의 입장으로서, 또 보행자의 입장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찰의 이 교통과 관련된 기능 중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할 거 바로 우리 현재 경찰이 기본적으로 삼고 있는 경찰의 그 교통과 관련된 기본 철학, 바로 사람 중심의, 그래서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서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교통정책 자체가 기존에 70년대, 80년대 경제가 고도 성장할 때에는 당연히 많은 산업 기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정확히 말하면은 이 97년도 IMF 이후에 정말로 사람의 가치라든가 아니면 또 사회 내에서 사람이 직접 도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이러한 이 체제가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지금은 경찰의 각종 정책들이 기존의 차량 중심,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아무래도 보행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설치보다는 육교 설치나 지하도 설치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제는 하지를 않고, 이제는 사람이 그 도시를 향유를 하고 사람이 그 도로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이 장치들을 설치를 하고, 또한 사람 중심으로 설계를 함으로 해서 교통 문화도 자연스럽게 선진국형으로 개선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도 더욱더 편리한 그러한 교통 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경찰이 하고 있는 각종 교통 정책이 사람들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라든가 부상자 이들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차량에 의해서 혹시 잠재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즉 어린이나 노인 이런 사람들도 교통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안전한 보호막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이 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그동안에 있었던 이 도로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본 것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여러분들이 개정된, 그렇죠, 바로 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하게 되는 민식이법이 최근에 통과돼서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요. 그거 말고도 2018년에는요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러한 것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고 들었을 텐데요. 이렇게 법률 하나하나가, 물론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망자나 유가족들한테는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사회가 그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기억함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안전한 사회를 하기 위해서 윤창호법, 민식이법, 그 외에 다양한 법률들이 점점 교통문화 개선에 일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표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연간 한
4천여 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이 살인사건으로 사망된 이 사망자가 약 1000명 내외라고 하면은 사실상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망자 그거보다 3배, 4배 이상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인원이 많습니다. 즉 이렇게 많은 사망자, 부상자를 낸다는 것 당연히 교통에서 민생 치안 관련해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차량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를 최소화시키는 데에 교통정책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도별 이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를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2018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약 한 3,700여 명 정도 되고요. 부상자는 그보다 100배나 더 많은 한 32만 명 정도가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은 아주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다른 OECD 국가들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3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데 물론 이 수치는 미국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광활한 영토와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일상생활이 차량이 없이는 운행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량 이용의 빈도라든가 그리고 도시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차량의 사용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차량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보다 높을 뿐이지 그 외에 프랑스라든가 스페인 일본 이런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다는 걸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그만큼 우리나라는 인구 비례로 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바로 도시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많은 대한민국 이 많은 도시에서 그만큼 많은 차량, 많은 이 시민들이 서로 생활을 영위하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사망자와 부상자 이러한 인적인 피해를 낳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교통사고 사망자의 이 교통사고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사망자의 68.6%가 바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그래서 통과가 돼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최대한 안전을 주의할 수 있는 이러한 법률로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 해서 법률로 개정이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안전운전 불이행도 있고 그 외에 대형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아니면 신호위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운전 위반과 관련되어 있는 기록들입니다. 대표적인 법규 위반과 관련돼서 보시면은요, 실제로 안전거리 미확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망자 65명이 비율로 봤을 때 1.7%밖에 되지 않죠. 자, 하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135건, 즉 예를 들어서 이 안전거리 미확보보다 이 위반 건수로는 2배밖에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사망자 같은 경우도 3.6%나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통사고의 현황을 종합을 해봤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것 바로 교통문화가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경찰은 많은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 대표적인 거 하나가 그렇죠. 바로 윤창호법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있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돼서 살펴보시면은 매년 음주운전 사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1년에 약 한 2만여 건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음주운전을 한 횟수가 아니라요.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발생한 그렇죠. 교통사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사망자를 보면은 연간 약 한 400여 명 정도가 있었고 작년이 2018년이 좀 줄어들어서 346명 정도가 어찌됐든 간에 하루에 1명에 가까운 사람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약 한 3만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음주운전 그리고 스쿨존 내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 최근에는 어린이와 관련되어 있는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노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많은 정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 교통사고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사회적 약자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 또 내지는 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교통사고 당연히 경찰에서 각종 정책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어린이 13세 미만,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이하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노인들도 65세 이상.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동도, 행동 걸음걸이라든가 인지능력 같은 경우가 성인에 비해서 아무래도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과 이들이 많이 통학하고 있거나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스쿨존이나 노인 보호 지역 같은 경우를 따로 설정함으로 해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최소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차량 종류를 보면은 당연히 차량 등록 대수 기준을 봤었을 때 그렇죠. 아무래도 승용차가 가장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사망자와 관련해서는 화물자동차에 의한 사망자가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승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비해서 화물차에 의한 사건, 이 교통사고는요, 대형 사고나 아니면은 인명피해가 굉장히 큰, 즉, 사망자로 직접, 그러니까 부상자 차원이 아니라, 직접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이 피해가, 인적 피해가 큰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크기라든가 속도라든가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 측면에서. 그래서 이러한 화물자동차와 관련돼서 특히나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또 상당수의 차량들이 차종별로 보고 그리고 사업자별로 봤었을 때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 자가용보다는 사업용 자동차.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대중교통수단 포함을 해가지고서는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승용차는 출퇴근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잠깐 마트나 학원을 가기 위해서 집에 주차해 해놓는 경우도 많지만 사업용 자동차는 끊임없이 사회 이 경제 활동을 위해 가지고서는 도로에 나와서 도로에서 움직이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량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 훨씬 더 비율이 높아질 수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피해도 훨씬 더 큽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업용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었을 때 화물차나 그리고 특히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차량 이런 차량에 대한 정책도 함께 세우는 것이 교통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단속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속을 강화한다는 거, 그렇죠. 자연스럽게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경찰의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단속이라고 하면은 보통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게 대표될 겁니다. 하지만 교통법규 단속 말고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교통단속 업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요. 신호위반 같은 그런 거 당연히 교통단속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교통단속, 속도위반이 대표적이겠죠. 그 외에도 음주운전도 사실 사전에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음주단속도 역시 이 교통과 관련돼서 경찰이 하고 있는 이 단속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속 업무는 여러분들이 일전에 여러분들 생활안전과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생활 질서와 관련돼서 풍속업소를 단속한다라든가 이러한 경찰의 각종 단속 업무를 통해서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도 단속 업무를 통해서 사전 예방, 즉 과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과속을 단속한다라든가 신호위반이라든가 각종 교통 질서와 관련돼서 단속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 위반이라든가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아니면 신호위반 같은 경우에 당연히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음주단속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만사는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단속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강화하다 보면은 그렇죠. 자연스럽게 일반 운전자들 자체가 굉장히 생활에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단속 업무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음주 단속을 한다라든가 교통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예고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 단속 업무를 국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이거를 계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단속 업무 내지는 단속 지점을 미리 알려주면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혹시 단속을 피해서 모범 운전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운전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거둘 수 있는 그 측면, 즉 경찰이 국민들을 신뢰하면서, 즉 국민들이 모범 운전을 하고 안전 운전을 할 거를 신뢰하면서 이 정보를 다 제공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경찰의 행정력이 따로 낭비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라는, 즉 경찰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과 함께 정말로 그 단속 장소 내지는 단속 시간 이런 것들을 미리 공지함으로 해서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이 있는 날이구나. 당연히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지 함으로 해서 실제로 그렇죠. 음주운전 건수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효과들도 있습니다. 즉 종합을 해보면은 경찰이 예를 들어서 몰래 숨어서 단속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불시한다라든가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로 인해 가지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나 경찰과 국민들이 서로 갈등을 하는 것보다는 경찰은 명확한 지침하에서 단속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명확한 기준하에서 앞으로 100m, 앞으로 500m 뒤에 신호 단속을 한다라는 것을 공지를 한 표지판으로 공지를 한 상태에서 단속을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지점, 왜냐하면 그 지점이 그냥 아무렇게나 설치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데이터들 분석을 해서 과학적으로 이 지점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을 종합해본 결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또는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한다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의의가 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단속과 관련돼서는 실제 각종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 입법도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정 처리와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역시 단속의 중요성과 함께 이로 인한 경고도 함께 보내는 거고요. 또한 이동식 무인 단속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불시할 수 있는 또는 특정 구간에 새로 생긴 도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많은 제공을 함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경찰로서는 정책적인 방향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얻게 되는 것 그렇죠. 다시 한번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라든가 교통법규 위반이라든가 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이 교통과 관련돼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재 교통과 관련해서는 각종 관련 단체들 예를 들면은 국토교통부라든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사업자 자동차 협회들과 함께 협업함으로 해서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도로교통안전공단 하에서 이 운수업체들과 관련돼서도 적절히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과속행위라든가 아니면은 이들이 하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남는 기록을 가지고 최대한 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자 자동차에 대해서 따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만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법규 위반과 관련돼서 공익신고 제도를 만들므로 해서 이거는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서 여러분들이 걱정했었던 것처럼 경찰이 아무래도 불시에 아니면은 경찰이 아무래도 많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이러한 이 어떤 경각심을 줌으로 해가지고서는 많은 교통사고를 사전에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경찰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일종의 공공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그 외에 경찰은 투명한 행정을 그리고 투명한
이 교통 정책을 많은 국민들한테 홍보함으로 해서 경찰과 시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자체도 선별적 음주운전으로 해서 아무래도 음주운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유흥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은 출퇴근 시간, 그리고 식사 시간, 휴가철, 연말 연시 등의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하고요. 최근에는 심야에 많은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아직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음주 단속도 요즘에는 아침 시간대, 즉 출근 시간대에 실시하는 경우, 또 그 외에 어떤 교통의 흐름을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S자 코스를 만들어 놔서 천천히 서행하는 차량을 보고 이미 저 차는 S자 코스를 잘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차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음주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교통의 정체, 교통의 흐름을 정체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서 하게 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이 음주 단속에 대한 이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고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약자와 관련되어 있는 제도들 현재 경찰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어린이 통학버스나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서는 관련된 법률들이 모두 개정이 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렇죠?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뭐 학원차라든가 통학버스들이 색깔이 여러 가지 있으면 이제는 다 노란색으로 멀리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그리고 또 이 어린이 통학 차량이 반드시 갖춰야지 될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안전도구들을 다 비치한 상태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어린이 통학 차량이 굉장히 안전한 시설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돼서도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돼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주변에 따로 지정을 해놓고 이 주변에는 각종 CCTV 교통단속과 관련돼서 교통속도 제한 같은 거를 미리 사전에 설정함으로 해서 서행을 하게 하거나 통학 시간대에는 아예 차량의 흐름을 끊어서 다른 길로 차량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교통지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도로교통법, 이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이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처가 서로 협의하에서 관련되어 있는 제도를 바꾸는데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통학버스와 관련돼서는 통학버스 운전자나 아니면 통학버스 운영자 이들과 관련돼서 각종 제도 그리고 각종 신고 각종 이 계고할 수 있는, 계고 이제 가르쳐가지고서는 바꾸는 통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놓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이 통학버스 안전과 관련돼서 이 각종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노약자 보호 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보호와 관련돼서는 연간 이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내지는 부상자의 이 발생 비례를 봤었을 때 현재 통학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안전, 그 외에도 이 통학버스 주변에 있는 통학버스들이 자주 운행하는,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되어 있는 안전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등등을 해가지고서는 전체에 약 한 19,000여 곳 정도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해서도 2018년까지 매년 끊임없이 새로운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으로 해가지고 이 현재 어린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뿐만이 아니라 시설 기반이나 아니면은 행정적인 처리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약자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 노인이나 또 더 나아가서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안전시설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과 관련돼서는 제 상단에 있는 것처럼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걸 설치해 놨습니다. 아니, 노인들은 따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데도 노인 보호구역을 따로 설치해 볼 필요가 있나?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죠, 예를 들면은 각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공원 주변, 이런 주변에는 따로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걸 설치를 해놔서 야, 어린이 보호구역만 있는 줄 알았더니 노인 보호구역이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정도로 지역마다 설치를 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이 노인 보호구역처럼 이 사회적 약자, 교통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장애인 보호구역과 관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장애학교가 있거나 장애인 복지 재단이 있는 이러한 지역 근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직업시설 주변에는 이러한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들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와 함께 앞으로 이 교통과 관련돼서 어떻게 대국민 홍보라든가 아니면 발전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이 교통 안전과 관련돼서 좀 더 친숙하게 피부에 와닿고 국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현재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홍보 사업들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 사업은 초등학생을 비롯한 어린이, 유치원생을 포함을 해가지고 성인까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가지고서는 학교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녹색 어머니를 포함한 초등학교나 그리고 이 어린이 보호시설과 관련돼서 함께 하고 있고, 또 이 고속도로 주변과 관련되어 있는 고속도로 공사라든가 또 졸음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 이런 것들도 경찰 단독이 아니라 이 한국도로공사라든가 이 각종 민자고속도로 내에서의 이 과속단속 이러한 업무들을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봤을 수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직접 경찰이 가가지고서는 하게 되는 안전교육, 또 초등학교 내에서의 안전교육이나 자전거 교육 이런 것들도 경찰이 함께 협력을 해서 경찰 자원 중에 일부를 나눠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과 관련돼서도 이 야광 스티커를 배부를 해서 노인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교통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비품들을 노인들한테 제공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각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팔찌를 줍는 노인이라든가 아무래도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안전용품들, 또 전조등 불빛에 대한 반사 스티커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도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아무래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바로 국민이 제일 먼저 우선이 이러한 교통정책, 당연히 경찰에서 신경을 쓰겠죠. 대표적인 것들이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를 허용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도 있을 뿐더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아무래도 주차거리가 멀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 불법 주차로 인해 가지고 더 혼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 특정 기간에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추석 연휴라든가 설 연휴에 각각의 주요한 지역의 전통시장 주변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받고 있는 정책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환경 집중 신고기간, 정비기간을 둬서 아무래도 여름철, 휴가철 아니면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기간에 자연스럽게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신고, 접수, 처리 기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많이 야외 활동을 하는 기간에 사전에 앞서서 이러한 신고기간이나 정비기간을 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차량 안전 그리고 그 지역 주변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꼈었던 것들이 많이 경찰로 접수가 되겠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경찰에서도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요 5030 캠페인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5030은 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내에서의 운전은 50km 정도로 하되
주택가라든가 아니면은 이면도로처럼 아무래도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죠. 30km로 하고 어린이 구역에서는 20km까지 이렇게 낮춤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안전속도를 5030이라는 이 기억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안전속도를 할 수 있도록,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대도시 주변에서 보행 부상자라든가 아니면은 이 교통 사망자를 점점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경찰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요. 최근에는 경찰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 그렇죠. 새롭게 나온, 바로 이 최근에 있는 이 모빌 있습니다. 즉, 최근에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새로운 교통환경, 바로 이 운전자들이 이 각종 앱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해서 운행하게 되는 새로운 모빌리티들, 즉 전동 퀵보드라든가 아니면은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를 많이 이 교통안전의 이 영역으로 들어와서 경찰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안전한 이 교통문화 정착을 실시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교통수단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각종 교통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각종 모빌리티가 더 새로운 방향으로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차량, 그리고 새로운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도시 내에서 운행을 하고 서로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경찰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관련돼 가지고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제도들을 적용하는 것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교통안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 민생 치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범죄 예방 수사와 함께 이 교통과 관련돼서 좀 더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경찰의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일선의 경찰 공무원으로 입직을 해서도 뭐 다양한 경찰의 업무 영역이 있겠지만 민생 치안과 관련돼 있는 이러한 이 생활안전 수사, 그리고 이 교통과 관련돼서는 직접 여러분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경찰관으로서 생각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점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비교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교통과 관련돼서 첫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통안전에 관련돼 있는 경찰의 이러한 노력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